디자인 유얼 게임. 농구인의 토탈 솔루션 스티즈와 함께 여러분의 게임을 디자인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조코피TV 조현일입니다. 자, 제임스 하든이 필라델피아 유니폼을 입고 아직까지 프리시즌에 모습을 드러내진 않고 있습니다. 트레이닝 캠프는 참가를 했다고 하는데 과연 제임스 하든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자, 그리고 현재 제임스 하든이 놓인 상황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트레이드가 되지 않는 이유는 역시나 트레이드를 서로 논의하고 있는 두 팀 사이나 아니면 선수나 그 팀들 사이에서 생각이 맞지 않기 때문이겠죠. 자, 그래서 제임스 하든은 나는 꼭 클리퍼스로 가고 싶다라고 콕 집어서 이야기를 한 상태고, 그렇기 때문에 필라델피아는 LA 클리퍼스와 지속적으로 대화를 나누고는 있다고 합니다. 필라델피아는 클리퍼스 이외에 뉴욕 닉스, 그 다음에 또 마이애미 히트 등등과도 또 트레이드 논의를 했다고 하는데, 어쨌든 간다면 클리퍼스의 가능성이 가장 높긴 하겠습니다만 서로 입장 차이가 좀 다릅니다. 자, 필리는 제임스 하든을 내주는 대가로 테렌스 맨을 포함해서 다수의 1라운드 픽을 원한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테렌스 맨의 연봉은 11mm고 하든은 35mm니까 이제 서로 연봉이 안 맞잖아요. 그렇다면 그 사이에 그냥 연봉을 채울 수 있는 그 샐러리 덤프는 반드시 끼워야겠고, 여기서 이제 핵심은 결국 테렌스 맨과 다수의 1라운드 픽입니다. 네, 그런데 다수의 이 1라운드 픽에서 클리퍼스는 많은 픽을 사용하고 싶어 하진 않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필라델피아 입장에서는 픽 다발로 가져와라. 클리퍼스는 미쳤냐? 우리가 폴 조지 영입하면서 지금 얼마나 배알 꼴리는데 안 된다. 픽은 많이 줄 수 없다라는 입장이죠. 자, 그래서 제임스 하든 같은 경우에는 다음 시즌에 이제 FA가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NBA 규정상 FA 계약을 1년 남겨둔 선수가 무단으로 팀에 합류하지 못하면 그 FA 자유계약 선수 자격을 박탈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1년을 더 재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벤 시몬스도 그런 상황이 있지 않았나요? 라고 이제 또 반문하실 수도 있는데, 벤 시몬스는 그 당시에 1년 뒤에 자유계약으로 풀리는 게 아니었죠. 계약이 단연으로 남았기 때문에 그 룰이 적용되진 않았고, 제임스 하든처럼 1년 남은 선수가 땡깡 부리면 결국 FA 자격을 취득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임스 하든은 당연히 현실을 자각할 수밖에 없죠. 자, 필리 유니폼을 입고 활약은 하겠지만 팀과의 상호 합의하에 자체 청백전이나 프리시즌은 모두 건너뛰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인터뷰는 이제 닉 널스 감독이 직접 이야기를 한 부분이고, 또 제임스 하든은 구단 수뇌부, 특히나 데릴 모리와는 사이가 안 좋지만 필라델피아 선수나 혹은 닉 널스 감독과는 꾸준히 대화를 하고 있다고 해요. 자, 그래서 제임스 하든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프리시즌 마지막 경기인 10월 20날 애틀랜타 혹스와의 경기에 출전을 희망한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프리시즌을 아예 건너뛰는 슈퍼스타도 있지만, 제임스 하든은 어쨌든 내가 건재하고 내 상품이 굉장히 싱싱하고 아주 전혀 문제가 없다는 걸 더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프리시즌을 아예 건너뛰고 또 정규 시즌에 뛰기는 여러모로 또 리스크가 있겠죠. 그래서 10월 20일 애틀랜타 혹스전에 제임스 하든이 필 유니폼을 입고 뛰는 장면을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필리가 원하는 그림은 무엇일까요? 일단 필라델피아는 LA 클리퍼스가 본인들이 원하는 필리 본인들이 원하는 자산을 맞추기는 쉽지 않다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클리퍼스는 하든의 가격이 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 클리퍼스의 입장은 테렌스맨은 NFS다. 아까 이제 앞에 나왔지만 NFS는 이제 not for sale. 절대 팔지 않을 것이다 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 다만 이제 클리퍼스는 포틀랜드의 말콤 브록던과도 링크가 돼 있는데, 브록던보다는 당연히 제임스 하든의 급이 높기 때문에 하든을 원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필라델피아가 콕 집어서 얘기했던 테렌스맨, 그 다음에 다발의 1라운드 픽을 줄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생각은 맞지 않고 있고, 또 클리퍼스는 그래 우리는 그렇게 급하지는 않아. 러셀 웨스브룩도 싸게 잡았고, 만약에 니네가 생각했을 때 제임스 하든이라는 상품의 가격이 떨어지면 다시 연락해라. 지금 이런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클리퍼스의 이제 최근 오퍼, 이게 또 마지막 오퍼가 될 가능성도 있는데, 일단 마커스 모리스 시니어, 그 다음에 로버트 코빙턴, 닉 바툼, 그리고 1라운드 픽 1장, 그리고 1라운드 픽스와 1장. 그러니까 테렌스 맨은 들어가 있지 않고, 그 다음에 픽 다발도 아닌 거죠. 그리고 모리스 시니어는 고향이 필라델피아예요. 마커스 모리스. 그래서 오프시즌도 항상 필라델피아에서 보내곤 하는데, 고향이 필라델피아고 코빙턴도 필라델피아 팬들이 굉장히 사랑했었고
필라델피아에서 실제로 뛴 적이 있죠. 자, 닉 바툼도 LA 클리퍼스에서 부활하긴 했지만 냉정하게 봤을 때 제임스 하든을 내보내는 대가로 정말 전도 유망한 영건들을 데려오거나 아니면 뭐 그래도 올스타, 올 NBA급은 아니더라도 올스타라도 끼어 있어야 되는데 이 세 명은 그냥 단순히 진짜 샐러리 맞추기 위한 선수들이거든요. 필라델피아가 당장 우승을 하는 데 있어서 뭐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 모리스 시니어는 완전 맛 갔고, 로버트 코빙턴은 클리퍼스에서 로테이션 밀렸고, 닉 바툼은 뭐 포틀랜드랑 샬럿 시절에 보여줬던 다재다능함이 아예 사라졌는데 이걸 뭐 필라델피아 특히 데리 모리 사장이 받아들이겠어요? 데리 모리 사장은 뭐 진짜 어처구니 없는 그런 트레이드 자산을 요구할 정도로 이 바닥을 훤하게 꿰뚫고 있는 인물인데 제 생각에는 뭐 필라델피아는 이거 쳐다보지도 않았을 겁니다. 네, 그래서 클리퍼스의 이 오퍼가 마지막이 될지 아니면 여기서 또 업그레이드된 오퍼를 할지는 궁금합니다만 제 생각에는 그냥 평행선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어떤 결론이 나게 될까요? 자, 일단 제임스 하든은 데리 모리와는 뭐 사이가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국 행사에서 데리 모리에게 구라쟁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고, 내가 뭐 다른 건 몰라도 데리 모리와는 앞으로 잘 지낼 일은 없다, 이렇게 또 굉장히 강한 인터뷰를 남기기도 했어요. 여기에 그 전까지는 닥 리버스와도 사실 사이가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닥 리버스를 해고한 데 있어서 제임스 하든의 존재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라는 또 보도가 있었는데, 닥 리버스와는 시즌 내내 불화를 겪었다고 해요. 그래서 후반기 마이애미 원정 때 제임스 하든은 구단 프런트의 허락을 받고 팀과 동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이애미의 반문화 느끼고 뭐 클럽 갔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닥 리버스 감독은 상당히 불만이 있었고, 일부 선수들도 제임스 하든의 이런 상황을 우려했다고 해요. 그런데 닥 리버스 감독은 그 일부 선수들의 또 이름을 깠다고 합니다. 도라이 아닌가요? 네. 그래서 어쨌든 닥 리버스와 제임스 하든의 사이에는 묘한 긴장감이 있었고, 또 뭐 일부 경기에서 제임스 하든이 마지막에 패스를 하지 않고 본인이 슛 쏜 부분에 대해서도 닥 리버스 감독이 그 부분도 이제 콕 집어서 얘기했거든요. 슈퍼스타 입장에서는 감독이 내 플레이를 가지고 뭐라고 해? 그것도 언론 앞에서. 이게 굉장히 NBA에서 많지 않은 일인데, 최근 들어서 닥 리버스 감독이 선수들에게 그 패배를 돌리는 인터뷰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벤 시몬스도 골로 보내버렸고, 제임스 하든처럼 에고가 높은 선수에게 말 한번 잘못하면 뭐 끝장나는 건 이 바닥에서 누구나 잘 알 텐데, 그 부분이, 그 인터뷰가 불화의 씨앗이 됐고, 또 마이애미 원정 때 제임스 하든이 팀과 동행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이 있었다고 하죠. 자, 그리고 나서 2라운드 탈락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제임스 하든이 닥 리버스에 대한 인터뷰를 하는데 굉장히 뜨뜻미지근하게 하죠. 그리고 나서 결국에는 필라가 닥 리버스 감독과는 이별을 고했습니다. 자, 하지만 이제 더 큰 아픔이 기다리고 있었죠. 플레이오프 2라운드 탈락 이후에 제임스 하든이 이제 옵트아웃을 하면 4년 한 210밀 정도의 계약이 가능했습니다만, 필리는 계약을 오퍼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제임스 하든에게 장기 계약을 줄 마음이 없었기 때문이고, 그리고 하든 영입에 관심이 있었던 팀이 바로 휴스턴이었죠. 그런데 휴스턴은 이메 우도카 감독을 갑자기 데려오게 되면서 제임스 하든에 대한 관심을 꺼버렸어요. 그 전까지는 제임스 하든의 휴스턴 복귀설이 굉장히 모락모락 피어올랐었는데, 이메 우도카 감독이 오고 제임스 하든에 대한 영입선은 딱 그냥 선을 그어버렸어요. 자, 그러면서 제임스 하든이 이제 약간은 휴스턴 로켓츠 복귀를 레버리지로 삼을 수도 있었는데, 이제 그 총알이 사라져버리니까 낙동강 오리알이 된 느낌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모리 단장을 비롯해서 이 필라델피아는 적극적인 스탠스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임스 하든은 일단 다음 시즌 받을 연봉이라도 챙겨야 되니 옵트인을 결정을 했는데, 옵트인을 결정하기 전까지도 필라델피아는 제임스 하든, 더구나 페이컷을 했던 제임스 하든에게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자, 당연히 제임스 하든 입장에서는 배신당한 느낌이죠. 왜냐하면 내가 페이컷을 함으로써 엄청난 금액도 양보했고, 내가 페이컷을 함으로써 PJ 터커를 또 영입을 했는데 1년 뒤에 뭐 나몰라라가 돼버리니 제임스 하든 입장에서는 데리 모리 사장에게 빡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그리고 나서 제임스 하든은 트레이드를 요구하면서 LA 클리퍼스를 콕 집어서 이야기를 했고, 또 제임스 하든은 다른 필라델피아 동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특히 조엘 엠비드와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해요. 하지만 데리 모리와는 절대 함께할 수 없다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제임스 하든 같은 경우에는 휴스턴 로켓츠, 브루클린 네츠, 그 다음에 지금 필라델피아까지 3팀 연속 언해피를 띄웠어요. 이 부분은 본인의 시장 가치가 낮아질 수밖에 없는 요인이 될 겁니다. 자, 다만 제임스 하든은 3번의 득점왕 그리고 2번의 어시스트왕을 달성했을 만큼 정말 뭐 여전히 마음먹은 대로 경기를 연주할 수 있는 플레이어예요. 예, 또 우승을 위한 아주 훌륭한 조각이기도 한데 과연 이 필라델피아와 불편한 동행을 계속 어쩔 수 없이 이어갈지 아니면 결국 본인이 원하는 대로 LA 클리퍼스로 갈 수 있을지, 그렇지 않으면 릴라드처럼 전혀 예상치 못한 팀으로 트레이드가 될지 함께 지켜보시죠. 고맙습니다.